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 좀 드릴게요.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면책금에 대한 부분, 독립군님. 자, 모친이 뺑소니 사고 이후 기소유예 결정이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불기소 결정서가 있으면 면책금 400만 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딴소리 하네요. 납부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무죄와 기소유예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거하고 무죄 이런 건 모두 불기소에 해당은 돼요. 그러니까 불기소라는 개념이 뭐냐면 검사님이 판사 형사재판부에다가 기소를 해야 재판이 열려요. 약식이든 정식이든 재판이 열리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검사님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을 검사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사님한테 올릴지 말지를 검사님이 결정을 하는데, 죄는 있지만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훈방해줄게, 한번 봐줄게 라고 하는 게 기소유예거든요. 기소유예라고 하는 건요,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훈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훈방 같은 경우에는 죄가 없죠. 무죄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훈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한번 봐주겠다라는 입장이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니까 불기소가 되는 건 맞지만 일단은 죄는 있는 거예요. 이것과 달리 무혐의, 무죄는 애초에 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불기소가 되는 게 맞죠. 그것도 무죄니까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면책금을 내야죠. 왜냐하면 면책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가 있음을 근거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뺑소니가 성립이 된 겁니다. 뺑소니가 성립이 된 건데 그냥 봐준 겁니다. 한마디로. 불기소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면책금이 안 나가냐, 그게 아니에요. 기소유예도 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면책금에 해당이 돼요. 무혐의를 받으면 면책금이 안 나갑니다. 저도 한 6, 7년 전에는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형법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어쨌든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면책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무혐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가 기소유예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면책금 받는 거는 정당해요. 자, 임무님, 음주운전 교통사고. 본인이 음주를 한 후 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인가 봐요. 교통사고에서는 본인이 피해자 신분이고 치료를 받고 있고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자, 음주운전이긴 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더 과실이 크다는 거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치 12주가 나왔으면은 일단은 과실 비율에서는 우리가 과실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가 됐다면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연락을 받으시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합의를 받아야 돼요. 합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전치 12주면은 이거는 합의금 산정이 안 돼요. 일단은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오토바이 가액이라든지 수술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 다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손해사정사를 한번 구해보시고 정 안 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 회사도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저한테 꼭 맡기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한번 주변에서 알아보시고 안 되면은 연락이라도 한번 주십시오. 자, 운전자범 없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버터플라이 12님. 운전자범 없는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가해자란 얘기죠. 음주는 아니었어. 다행이네요. 자, 일반 사고인데요. 피해자가 12주 나왔네요. 무릎이 부러져서 수술까지 하셨고요. 종합보험은 들어있지만 운전자보험은 당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상해라 운전자보험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종합보험은 들어있지만 이제 종합보험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형사라는 거죠. 형사. 민사합의는 어차피 종합보험으로 보시면 되니까 형사합의를 순전 제 돈으로 봐야 할 텐데 결국 돈이 없어 합의를 못했다 가정하에 보통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음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벌금이 나오진 않아요. 종합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피해자분께 전화를 받으셨는데 그 몇 주 동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답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뭐 합의에 대한 별로 의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연락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뭐 민사는 받으시니까 어차피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서 민사합의는 받으시는 거고 형사에 대해서는 지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 반성문 저희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요양원에 계시다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잘하셨고요. 현재까지 수입이 없다는 서류도 일단 준비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뒤늦게 제출하겠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 좋게 볼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는 거니까요. 뭐 배째라 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도움이 되는 서류라면은 법원에서 1심 선고 재판이 나오기 전까지 내시면 됩니다. 추가로 낼 수 있는 건 다 내는 게 좋습니다. 네, 내는 게 좋아요. 뭐 변호사 선임비라든지 형사 합의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될 것 같고 종합보험으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음주운전 농도 0.160.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과 면책금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작년 2020년도 9월경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약관갱신은 2020년도 갱신 즉 면책금 상향이 돼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면책금을 내게 됐고요. 우선 400만원만 납입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합의 진행을 못했고 대물 처리 완료됐고 인사피해 2명이었으나 1명은 합의 진행 완료됐습니다. 1명은 아직 병원 통원 치료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치 3주고 8개월째 통원 치료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합의할 시 제가 보험사에 상대방 병원비 및 합의금 전부를 다시 납부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합의를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민사합의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 또한 지금 더 이상 돈을 낼 형편도 되지 않아 문제가 큽니다. 면책금 1,000만 원을 다 내었을 경우 상대방 합의금 및 병원비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지 면책금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글을 남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면책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걸 보험사에서 책임을 가져가는 거죠. 정확히는 책임의 인수라고 하죠. 인수. 이제 책임의 인수인데 무한정 책임을 인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책임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 책임의 한도가 넘어간 부분부터는 이제 가해자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책임의 한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과거에 보험사의 한도가 거의 무한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 손해율이 커지다 보니까 보험사의 책임 한도가 계속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 3주의 통원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그 한도를 넘어설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금을 뭐 100만 원 냈던 400만 원 냈던 그거는 보험사와 우리 신청자에 대한 내부적인 관계지 외부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400만 원만 준 거잖아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과 피해자들이 받는 배상과는 다른 관계예요. 그건 외부 관계거든요. 보험사와 피해자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그 책임 한도 안에서는 더 뭐 우리가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책임이 한도의 범위를 넘어가면 더 내게 되겠죠. 그러나 전치 3주 가지고는 책임 한도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인젝터님,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자, 그림을 정성스럽게 잘 적어주셨는데, 글쎄 이거는 블랙박스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몇 대 몇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고급 스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몇 대 몇 변호사님도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박스 좀 주셔야 할 것 같고, 근데 일단 옆구리를 받았잖아요. 가해차하고 이제 동생 차가 옆구리를 박은 거기 때문에, 아예 뒤에서 박은 게 아니면은 옆구리 박은 경우면 보통은 과실 비율이 생겨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실무상 옆구리를 박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실 비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서 박으면 거의 100대 0이죠. 그러나 옆구리를 박았기 때문에 아마 과실 비율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건 제가 블랙박스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그림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HH님, 검찰 처분 이후 진단서 제출. 검찰 처분 이후에 진단서 제출 가능하죠. 사건 들어가는 건 물피만 들어가고 동승자들도 조사받았습니다. 동승자 한 명이 50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병원 진단서 제출하겠다는데 뭔가 싶네요. 경찰 조사받을 때는 이제 동승자가 피해자 입장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둘 다 자연치유되었고 현재 아픈 데 없다고 조서 썼습니다. 경찰도 진단서 없이 인피 없이 해서 물피랑 음주만 잡힌 채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구약식 처분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판사에게 진단서 들어가면 수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면은 이미 경찰에서도 진술이 다 완료가 됐고 또 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진단서가 바로 들어가야지 막 2, 3주 있다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친 것과 지금 병원 간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될 것 같고요. 뭐 진단서 낸다고 해도 별로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냈어야 되는데 이미 경찰 진술에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봐야 무슨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겠어요 이게. 넥탱글님, 무기계약직, 공무직, 음주위해 집행유예입니다. 자, 음주운전유예로 4월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17년 근무하고 있는데 면직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직장에 통보될까봐 무서워 경찰 조사에 무직으로 했습니다. 재판 판결문에도 무직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직장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제가 직접 통보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요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았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항소를 해야 되는지 그냥 이대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퇴직을 신청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쭉 보면요. 자, 저한테 직접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 업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물론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겠죠. 변호사시니까. 근데 변호사님도 자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뭐 법리야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호사든 뭐 법무사든 손해사정사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성이 있는 분한테 물어보셔야지. 일단 뭐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전문 영역이 아니면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각설하고 얘기하자면요. 이거는 절대로 통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통보가 됐을 거면은 이미 통보가 됐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이나 또 지방공무원법 또는 교원법 같은 것들을 보면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안에 통보가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선고가 났죠? 10일 안에 조사를 받고 10일 안에 갔어야 정상이라고요. 선고가 났는데도 안 갔잖아요. 무기계약직인데. 그죠? 그러니까 통보가 안 갔다는 얘기고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직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또는 뭐 기타 교원법 뭐 이런 거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통보를 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10일 안에 통보가 가게끔 돼 있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규정이. 첫 번째 국가공무원법, 두 번째 지방공무원법, 세 번째 사립학교법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분만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공기업 직원도 심지어 통보의 대상이 안 돼요. 제3범죄 외에는 통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에서 아무나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법적인 근거, 수권조항에 의거해서 통보를 하는 거지 무턱대고 통보가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분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답답해요. 무기계약직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10일이 지나도 통보가 안 됐다는 거는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걸 통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법적 근거는 수사기관이 통보하게 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통보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통보가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앞으로 통보가 안 되겠죠. 이미 넘어갔으니까. 이미 조사받은 지는 한참 지났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통보가 안 됐다는 건 통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